중요한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이 있고 어, 이제 두 개의 피놀이 뚫려져 있어서 두 개의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을 이제 커버한다.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을 볼 수 있는 이 피놀의 위치를 빨간색 영역, 빨간색 원의 중심과 동공의 중심을 연결하고 그리고 파란색 원의 중심과 동공의 중심을 연결해서 피놀이 놓여 있는 부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피놀과 그다음에 이 파란색 피놀. 이때 이 피놀 플레인의 위치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피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뷰잉 콘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꼬깔콘 형태의 이제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OLED 패널을 여기 둔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OLED 패널을 여기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삽입 조건은 뭐냐면 이 오버랩이 되는 영역 이전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빨간색과 파란색 피놀에 해당되는 영역이 서로 독립적으로 OLED 패널 위에서 투명 OLED라고 하겠습니다. OLED 패널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OLED 패널을 보다 뒤쪽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 보다 뒤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오버랩 영역이 이 OLED 패널에서도 분리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 영역인데 교집합 영역이 프로젝션 거리가 부족해서 여기서 이제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OLED 패널에서 이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하는 교집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실제 어떤 현상이 예측되냐면은 실제로 이 같은 부분에 있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상태인데요. 같은 부분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에서 초록색 부분에서 이 두 개의 피놀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광선이 이제 눈에 입사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눈이 있는데 이 빨간색 광선을 통해서도 이렇게 눈에 입사되고 그다음에 파란색 어, 부분을 통해서 눈에 입사되기 때문에 이 오버랩 영역, 교집합 영역에 존재하는 존재는 사실은 여기서 이중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중상이라는 것은 구멍이 두 개일 땐 이중상인데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처럼 구멍이 여러 개인 경우에 보다 넓은 영역을 보기 위해서 구멍이 여러 개인 어, 경우에는 여기서 다중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 영역이 교집합 영역이 이 모듈레이터 즉 OLED나 또는 LCD 패널 상에서 표현되는 것을 어, 이제 표현되지 않도록 이 모듈레이터의 위치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LCD의 위치를 표현했는데 어쨌든 각각의 피놀마다 이 영상이 각각의 피놀에 해당되는 이런 영상들이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교집합을 형성되지 않도록 분리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야 이제 블러링 형상, 이중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표현을 위해서는 이제 너무나 이 빨간색 영역, 파란색 영역이 서로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그들 사이에 어떤 블랙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너무나 이렇게 간격이 멀어서 LCD 또는 OLED 패널 위에 데이터가 어, 이렇게 너무 국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검은색 부분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상도 저하를 만들어내겠고요. 그래서 최적화된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이다. 여기에 지금 이 교집합 광선의 교점이 형성되는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CD도 그런 기준에서 설정이 되는 것이고 LCD의 위치에서도 두 개의 피놀 간의 어떤 오버랩 영역이 많이 표현된다면 그 영역에서 블러링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블러링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영역 또는 각각의 피놀에 대한 이미지 인포메이션 영역을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그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그 피노를 통해서 물체를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측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버랩 에어리어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좀 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지점에 있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이 두 개의 피노를 좀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피노를 통해서 사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밝기가 이제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밝기를 이런 오버랩 에어리어에서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버랩 에어리어가 이렇게 오버랩 에어리어가 있을 때 이 두 번째 부분, 이 교집합 부분에서는 광선이 두 배로 밝기가 이제 두 배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표현할 때는 실제 이 디스플레이 표현할 때는 이걸 반으로 나누고 최대한 오버랩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서 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피노를 통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파란색 피노를 통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물론 교집합의 영역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 어, 실제로 교집합을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각각의 이 교집합 부분에서 광선 하나씩만 그 피노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밝기가 밝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오버랩 에어리 밝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반씩 교집합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른다면 우리가 이제 3차원적인 구조상에서 왜 피놀 각각의 피놀에 대한 그런 그 디스플레이 영역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컴팩트하게 배치하는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의 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은 이제 약간의 이제 블랙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톨러런스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제 존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은 사실은 전체 영역에서 일부분의 이제 반전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논의를 기초로 해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핀라이트 디스플레이, 엔비디아가 2014년도에 발표했던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의 구성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피놀이 이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렇게 밝은 점광원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성 자체는 백라이트에서 어떤 그 약속된 포인트에 이제 형성된 그런 어떤 뭐 스캐터링 구조를 통해서 이제 빛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글래스의 옆면에다가 LED를 비추게 되면은 LED가 글래스 내부를 이렇게 쭉 타고 가면서 이 표면에 형성된 돌출 구조에서 빛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빛, 이러한 그 구멍의 위치가 바로 이게 눈을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향하게끔 안쪽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여기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광선들이 이렇게 이제 교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바로 이 뒤쪽에 LCD를 이렇게 형성을 해 놓습니다. 여기가 바로 LCD가 놓이는 부분이죠. LCD가 이렇게 놓여지는 부분이고요. 이 광선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눈을 좀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동공의 사이즈가 이렇게, 여기서 이 점광원에서 진행되는 빛을 우리가 동공이 하나가 꽉 차게 볼 수 있도록 이 점광원의 각도를 설정을 해주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 광원들의 광선이 만나는 교점 지점에다가 LCD를 정확하게 놔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LCD에 표현되는 정보량을 최대화할 수가 있겠고요. 이 LCD에는 어떤 정보가 이제 올라가게 되느냐? 구멍의 개수는 이제 110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넓게 뚫어졌습니다. 자, 이 LCD에 이제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어,
엔비디아가 이제 발표한 시그그래프 논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설명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포컬 플레인 이거는 이제 리얼 이미지가 올라가는 있는 평면이고 여기에 이렇게 사실은 동공의 프로젝션 이미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교집합을 제외하고 교집합을 반반씩 나눠 갖고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벌집 구조로 배치된 형태로 우리가 컴팩트하게 아이포커스 플레인 즉 리얼 이미지가 놓여 있는 플레인에 그 컴팩트하게 커버 부착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그렇죠. 여기입니다. 네. 2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육각형으로 이제 표현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블랙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의 하지만 컴팩트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주전자 모양을 이렇게 공간상의 주전자 모양을 그 리얼 이미지와 결합해서 AR 영상을 띄운다고 했을 때 이 핀라이트의 앞쪽에 위치한 LCD에는 이렇게 주전자의 모양이 육각형 형태로 부분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이 난 그런 육각형 형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LCD에 띄워야 될 이미지는 이와 같죠. 하지만 이 육각형과 육각형 사이 단위 엘리먼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틈이 있는 걸 볼 수는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LCD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적으로 이미지가 반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라는 이미지를 전광원을 통해서 결상을 하고 이렇게 점광원을 통해서 A라는 이미지 결상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LCD를 놓는 경우에 이 A에 대한 반전 이미지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여기 보시면 국소적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이 이미지들의 반전 이미지다. 점대칭, 네. 점대칭 반전 이미지가 반전된 이미지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쪼개져서 반전되어서 서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핀라이트 디스플레이 구성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설계에 대해서 정량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수학적인 그 묘사라던가 수학적 공식이 필요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성적인 동작 그리고 LCD 패널을 어디다 위치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LCD 패널에 어떠한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등등의 어떤 직관적인 그런 내용들은 수학적인 공식을 통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직관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 그리고 AR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AR 디스플레이의 기본 이슈들 중에서 FOV 즉 필드 오브 뷰가 작은 필드 오브 뷰의 어떤 제한성 이 부분을 확대하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핀 어레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핀라이트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이 FOV를 확대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개발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제기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동공의 위치가 그 넓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110도 정도 넓은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넓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110도 정도의 넓은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겠는데 구조상 이 모듈레이터에 형성되는 이미지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구성에서 이 동공의 위치가 우리가 설계한 어떤 위치가 아니라 동공의 위치가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 동공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하거나 자꾸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 핀라이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약속된 위치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동공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이 프로젝션된 에어리어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논문상에서 또는 동영상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정확하게 카메라를 핀라이트 광학계에 정확하게 얼라인을 한 그런 구성이 되겠고, 만약에 이 실제 이제 착용을 했을 때 동공 뭐 눈을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거나 뒤로 물로 뺀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AR 이미지에 어떤 디펙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공 위치에 대한 자, 핀라이트 디스플레이는 110도라고 하는 넓은 FOV를 가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구성상 원리상 이 눈의 어떤 위치, 이 위치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는 상당히 약하다. 이 위치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는 약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가 안경을 쓴다고 했을 때 안경을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상에 얼라인을 시킬 수가 없고 대충 쓰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 적당히 써도 이미지가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톨러런스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AR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아이박스 익스텐션, 아이박스라는 영역이 이제 눈이 편안하게 AR 이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공간적 영역이 되는데, 아이박스를 넓히는, 아이박스를 확장하는 이러한 이슈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AR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양대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과학적인 이슈인데요. FOV를 늘리는 거, 즉 이미지 사이즈를 AR 버추얼 이미지를 크게 가져가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그 핀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이박스 익스텐션,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즉 눈의 어떤 눈의 위치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의 어, 예, 톨러런스의 어떤 영역을 좀 확대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동영상의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요. 이 아이박스 익스텐션, 아이박스의 톨러런스를 늘리는 기술이 바로 홀로렌즈 기술입니다. 물론 홀로렌즈는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광학 구조상 FOV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겠지만 FOV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그런데 이 홀로렌즈의 구성상 이 두 번째 아이박스를 익스텐션하는 문제, 눈의 위치에 대한 톨러런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양대 이슈를 해결한 그 기술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 P9 디스플레이는 첫 번째 FOV를 이제 늘리는 기술, 반면에 아이박스 익스텐션, 아이 포지션 톨러런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홀로렌즈는 FOV는 작지만 아이박스 익스텐션, 즉 아이 포지션 톨러런스가 상당히 큰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된다면 좀 더 이상적인 디스플레이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두 가지 기술이 아직은 결합되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된 적은 없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AR 디스플레이 기본 동작 원리와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기초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